누군가는 사라져가는 기술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기술을 잇는 손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생의 매를 부르는 신뢰의 손, 촘촘하게 갓을 엮는 섬세한 손, 묵직한 나무로 구조를 세우는 단단한 손. 수십 년의 시간이 쌓여 몸으로만 이어져온 전통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시간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사라짐이 아닌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대전광역시 매 사냥이 전승되고 있는 곳입니다. 매를 부리는 사람을 응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는 26년째 매 사냥을 지켜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매사냥 기능보유자입니다. 매를 훈련시켜 꿩이나 토끼를 사냥하는 매 사냥은 고대 문명에서 시작돼 오늘날까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고구려 고군 벽화와 삼국사기에는 매 사냥이 우리 민족의 생업이자 놀이였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매의 사육과 사냥을 관리할 만큼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통 매 사냥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곳은 대전과 전북 진안 단 2곳뿐입니다. 외로운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박용순 응사. 그의 곁에는 늘 함께 해온 매들이 있습니다. 송골매라고 하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 찍을 때 우주왕복선이 이착륙을 할 때 속도하고 맞먹습니다. 황조롱이랍니다. 황조롱이 수컷인데 아주 생긴 게 이쁘죠. 참매고요. 시골 어르신들은 꿩을 잘 잡으니까 참매라고 부르지 않고 꿩매라고 해요. 꿩매. 단거리 기습사냥에서 꿩이나 토끼, 비둘기 등을 잡습니다. 매와 응사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익혀갑니다. 매 사냥은 그렇게 쌓인 호흡 위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매를 부리는 일은 야생을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그 본능과 사람의 호흡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 호흡을 지키기 위해 응사는 하루도 훈련을 거르지 않습니다. 야생에 데려온 애들이기 때문에 훈련이 됐다 하더라도 며칠 쉬면은 다시 야생으로 복귀가 돼요. 그래서 부단히 훈련을 해서 조건 반사적으로 오게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와의 신뢰를 지켜주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훈련에 사용되는 여러 도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침이라고 하는데요. 사냥할 때는 매의 동선 위치 추적을 위해서 시치미를 달죠. 시각적으로 하얀 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백깃을 다는 거예요, 시치미가. 박용순 응사가 오랜 시간 매사냥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처음 매를 접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접했는데 내가 지금 70줄이 다 되는데도 매의 매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일종의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꾼은 뼛속 깊이 매를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야외 훈련장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기초훈련이 마치면 여기가 본훈련장이에요. 이게 50m 거리인데 여기에 줄을 매고 3초 안에 반응해서 쫙쫙 오면 줄을 풀고 자유비행, 유식한 말로 후리비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냥을 나가요. 하! 하! 매의 다리에 묶인 줄은 절끈이라 부릅니다. 응사와 매를 이어주는 단 하나의 연결입니다. 절끈을 풀고 자유비행을 하는 매. 응사에게 신뢰가 없다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응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를 믿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매와의 교감이 중요한 매 사냥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오랜 시간 동안 익혀가는 기술입니다. 절끈을 푸는 그 순간, 응사는 매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체험으로 해서 감을 익혀야 돼요. 이거 이론적으로 뭐 설명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체득, 몸으로 배워야 돼요. 느낌으로. 매의 표정이 이렇다 할 때는 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배고픈지, 놀랬는지, 사냥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걸 다 읽을 수 있어요. 꿩을 향해 매가 날아올랐습니다. 단숨에 꿩을 쫓아가는 매. 사냥의 순간은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응사의 시선은 매의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매의 지나간 길을 읽고 그 동선을 따라 사냥을 마친 매를 찾아냅니다. 이게 지금 500m 이상 추적해가지고 거의 난 공중제비 드는 줄 알았어. 근데 거리가 꿩이 방향을 트면서 거리가 좀 벌어졌죠. 못 잡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잡았네. 이미 다 뜯어먹었잖아. 늦게 찾으면 배가 부르면 다 먹은 다음에 날아가 버려. 이게 빨리 가서 찾는 게 관건이죠. 매 사냥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의 본능을 이해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응사의 따뜻한 손길. 그 오랜 관계가 이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했습니다. 손의 시간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수천 번의 손길이 겹치고 겹겹이 쌓인 인내로 완성되는 갓일입니다. 갓을 만드는 작업을 갓일이라고 하는데요. 갓의 윗부분인 총모자와 둥근 차양 양태를 하나로 이어 완성하는 사람. 그 장인을 입자장이라 합니다. 국가무형유산 갓일 보유자 박창영. 중조부터 해가지고 제가 4대째 내려와서 갓을 만들거든요. 지금 갓을 시작한 지는 17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65년 됩니다. 달아있는 도구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도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듯 갓일 역시 여러 장인의 손이 모여 하나의 갓이 완성됩니다. 그 과정에는 서로의 손을 믿어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갓은 혼자가 다 못합니다. 양태장이 따로 있고 총모자장이 따로 있고 완전뿐만 입자장이 그 갓은 평생을 배워도 혼자가 다 못하는 게 갓일입니다. 워낙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엮어 차양을 만드는 양태장. 우뚝 솟은 모자 부분을 말총으로 엮는 총모자장. 그리고 두 부분을 하나로 완성하는 입자장. 장인의 곁에는 오랜 시간 같은 손길을 바라봐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손의 감각을 배우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박형박 이수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봐왔던 거고, 그리고 전공을 의상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원래 주변에서도 가업을 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가업을 통해 전통이 전승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갓일이라는 기술은 한 사람의 손만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공정의 장인이 모이고 그 손들을 연결하는 구조가 있을 때
비로소 명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양태, 총모자, 그다음에 합자라고 하는 영역에 계신 분들의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는 철저하게 분업과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손이 맞물려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기술. 더 큰 공간과 더 오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수많은 장인의 손을 이끄는 국가 무형유산. 바로 대목장입니다. 대목장은 한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판단의 중심에 서는 기술자입니다. 대목장은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에 김영성, 이광복, 조재량 씨를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궁궐 건축의 전통 기술을 전수받아 2006년 이수자가 된 뒤 현장에서 기술을 지켜오고 있는 조재량 대목장. 저는 이제 주로 궁궐 복원 수리 공사를 많이 했고요. 이제 경복궁 근정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경회로 보수 공사, 그리고 이제 복원 공사로는 경복궁 동궁 권역, 그다음에 태원전 권역, 그다음에 흥래문 권역, 이제 그리고 광화문 권역까지 공사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도편수로서 경복궁 흥복전 권역의 복원 공사를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대목장의 일은 나무를 고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나무가 어디에 쓰일 나무인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지까지 눈으로 읽고 손으로 느껴야 합니다. 건축재로서 좋은 나무는 성격이 좀 온순하다고 할까요? 물론 강한 나무도 필요하지만 강한 나무가 쓰이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성질이 강한 나무. 그리고 너무 강하게 되면 그 자체로 건물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그러니까 나무의 성질이 비교적 평탄하고 그런 나무들이 좋죠. 조재량 대목장은 한 그루의 원목을 도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리는 서 있는 기둥 위에 얹혀 구조를 잇게 될 중요한 부재입니다. 이제 원목에서 사각, 팔각, 그다음에 이제 16각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16각을 만든 다음에는 훌치기를 이용해서 32각을 만들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둥글게 원형으로 가공을 하게 되죠. 작은 오차 하나가 건물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기에 이 작업에는 대목장의 정확하고 섬세한 손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깎고 다듬고 맞추는 손끝의 반복 속에서 원목은 마침내 기둥이 되고 건축의 뼈대가 됩니다. 나무들이 서로 기대어 집의 뼈대를 이루듯 대목장 역시 여러 장인의 기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현장을 지탱합니다. 대목장은 이제 저기 전통 건축을 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집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서 그 공사를 이제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복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진이나 문헌과 비교해서 설계가 다르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제 바꾸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있죠. 대목장은 목조 건축의 전통 기술이 끊기지 않도록 눈으로, 몸으로 익히며 지켜왔습니다. 설계 역시 그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현촌도 내지는 현치도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목재를 가공하기 전에 그 똑같은 사이즈로 1:1 크기로 실제 크기로 도면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도면에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 맞춤이나 짜인 부분에 그런 이제 상세를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부재의 정확한 모양이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각 부재 간의 이제 맞춤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수많은 현장을 거쳤지만 완벽한 문화재 복원을 위해 대목장은 다시 배움의 자리에 앉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작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또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보수하고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복귀하는 차원에서 다시 좀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볼 때마다 좀 새롭죠. 다시 기억나는 것도 있고. 건축 현장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깊은 숙련이 필요했을까요? 25년 만에 보유자 인정.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까요? 기능과 기술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작은 소품을 만들어내는 다른 분야와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몸으로 익혀야 하는 전통 기술은 지금의 시대에서 이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낼 삶의 조건과 생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일단은 매가 천연기념물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사육 허가가 절대로 안 나가요. 이수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제자 이수자들은 허가를 3년 내줘요. 3년 일단 다 자연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5년이고 보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과정을 왜 걸치냐 얘기예요. 자연은 자연대로 보호하고 저같이 원형을 보존하려면 야생매가 있고 쉽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돼요. 매사냥은 이제 아무래도 환경 보건이 여러 가지 동물에 관련된 보호적 요소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거나 없어지는 것은 매사냥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일의 역시도 매한가지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되게 빠르고 다양하죠. 전승자의 입장에서는 이 영역을 계속 수행할 건지 말 건지에 관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삶이 될 수 있었던 환경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같이 쓰는 분이 연세 많은 분들 다 돌아가시고 현대인들은 도포의 갓을 잘 안 입잖아요.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애들이 앞으로 이게 비전이 없으니까 이거 생계 유지가 안 되거든요. 갓이 안 나가니까. 간일은 하루 몇 시간의 연습으로는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대나무 실의 굵기, 불의 온도, 손에 전해지는 미세한 감각. 이 모든 것은 말보다 곁에서 오래 보며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투자해야지 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료 뭐 양태나 총모자가 다 준비되고 나서도 열흘 이상을 좀 해야지 되고 뭐 작품 사립유 같은 경우는 뭐 2-3달을 그냥 꼽아 그 작업만 계속 해야지 되니까 자기와의 싸움도 있어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쉽게 이제 접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일은 함께 시간을 쌓아온 가족의 일이 되어왔는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심각한 괴리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데서 큰 난제는 보호했을 때의 박제화 현상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변형시킨다고 했을 때의 이 원래적인 요소가 흐트러지는 관한 문제, 이 두 가지의 충돌 지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형유산은 어떤 문화든 기본적으로 흘러 변화가는 과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통은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형유산은 어떤 방식으로 전해져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전통을 지켜온 이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마주하는 고민입니다.
부재들이 하나로 맞물려 집이 완성되듯 전승 역시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재량 대목장은 자신의 시간을 담은 기술을 다음 세대와 나누며 전통의 연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 우리 사회는 전통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수십 년간 전통을 지켜온 이들은 변화의 방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 젊은 세대들이 그 전통 문화라고 해서 너무나 그 특별하고 좀 이렇게 꼭 우리가 손 안에 주먹 안에 꼭 쥐고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대 건축이나 또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질 위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들인 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존경을 표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거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얼마만큼 잘 이해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하는 이 논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 연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행 중에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시야를 확보해서 사냥하려고 하는 거. 박용순 응사가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기술의 요령만이 아닙니다. 매와 마주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정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어떤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쏟아서 매한테 인정을 받더라. 내가 매를 선택하니까 매가 나를 선택해야 돼요. 항상 매 입장에서 생각하라. 매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반성하라는 얘기죠. 매 탓을 하지 말고. 어쩌면 전승은 그대로 지키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쓰일 자리를 찾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갓의 형태는 시간을 견뎌왔고 그 쓰임은 지금의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전통은 새로운 시도 속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창작 활동도 하는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뭐 복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기술을 가지고 현대화하는 상품화하는 교육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상의 품격이었던 갓이 이제는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는 이미 세계를 향해 열리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예전엔 인간문화재라고 불렀죠. 바로 사람이 문화유산입니다. 그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가지고 바뀌면 안 되고 저분들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다 라는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형유산은 기록이 아니라 몸이 기억해온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오랜 시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도 현장에는 말없이 손과 몸을 움직이며 그 시간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라짐을 묻는 대신 변화 속에서 이어질 내일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